안녕하세요. 공모주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봉투입니다. 드디어 상반기 최대어인 SK 바이오사이언스사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반드시 참여하셔야 하는 청약이며 올해부터 신규로 적용된 50% 균등 배정 물량으로 청약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소액 투자자분들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은 3월 9일과 10일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SK 바이오사이언스사 공모주 청약 관련 세부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평소 순서와 달리하여 먼저 공모주 청약에 대한 개요와 청약 공시를 간단히 살펴보고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증권사별 일반 청약 비교와 청약 전략, 그리고 적절한 매도 시점 분석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지난 12월 1일 IPO를 신청하였고 3월 4일과 5일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서 3월 9일과 10일 청약 일정을 진행을 합니다. 상장 예정일은 3월 18일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들을 통해 수집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경쟁률은 약 1000대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모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어낸 기관들도 다수 있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사는 공모가를 공모밴드 최상단 금액인 65,000원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이며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 분석입니다. 먼저 공모 개요를 확인해 보면 아직 공모가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투자 설명서가 공모가 49,000원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는데 일단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종 공모가액은 65,000원이며 이에 따른 총 모집 금액은 약 1.5조 원입니다. 주관사 및 인수회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SK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총 6개 증권사이며 청약 일정은 3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거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모 방식은 신주 모집 66.6%, 구주 매출 33.3%로 진행이 되며 구주 매출 물량은 모회사인 SK케미컬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입니다. 이 중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573만 7,500주에서 688만 5천주로 전체 물량의 최대 30%입니다. 다음은 자금 사용의 목적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된 공모가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기재된 금액이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한다 정도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모집 금액의 절반 정도는 CMO 사업을 위한 안동 공장의 캐펙스 설비 투자 비용으로 활용이 예정이 되어 있으며 이 외에는 2023년도까지의 신규 파이프라인 연구 개발 비용과 그리고 해외 진출을 위한 비용으로 남은 공모금을 나누어 활용할 예정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8년 SK케미칼의 백신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설립한 회사입니다. 백신 전문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로 설립한 만큼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이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주력 사업입니다. 추가로 다른 회사의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와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까지 함께 협력하는 CDMO 사업 기술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유동자산을 살펴보면 예년 대비 상당히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재고자산이 20%, 당좌자산이 8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매년 그 규모가 비교적 일정하며 유형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채 부분은 유동부채가 2020년에 상당히 큰 규모로 증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비유동부채는 거의 매년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동부채의 증가로 2020년 기준 부채 총계는 2,700억 원을 초과하였으나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100%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으로 현재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부분을 살펴보면 매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020년 역시 4분기 실적을 더하면 2019년의 실적을 훨씬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21년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렉스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 및 라이센스인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 역시 상당히 안정적이며 영업이익률도 15%에 달할 정도로 현재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이 모두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주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회사인 SK케미칼이 무려 98.04%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의 보호예수 물량은 SK케미칼과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74.43%의 지분과 이번에 공모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더해지는 수치인데 최종적으로는 15에서 20% 지분만이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버행에 대한 이슈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며 유통 가능 물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장 초반의 주가에도 작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넘어가기 전에 공모가 산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사는 근본 공모가 산출 방식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사 매출의 63.7%는 독감 백신 판매를 통하여 달성이 되나 현재 공모가 산출을 위해 비교한 회사 3곳, 론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어밍바이오는 모두 CMO 사업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입니다. 이 때문에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이런 적당하지 않은 피어 그룹을 설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사실 빅히트 공모 때도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피어 그룹으로 산출하여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상당히 과도한 공모가 산출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증권사별 배정 물량이 얼마이고 또 균등 배정 물량과 비례 배정 물량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해우, SK증권, 삼성증권,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6개 증권사가 상장에 참여를 합니다. NH투자증권이 가장 많은 배정 물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해우 그리고 SK삼성 하나는 많지 않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약 물량은 NH투자증권이 약 212만 주, 한국투자증권이 132만 주, 미래에셋해우가 126만 주, SK증권 46만 주,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는 각각 28만 주입니다. 최소 균등 배정 물량은 각 배정 물량의 50%로 전체 286만 8천 주가 최소 균등 배정 물량으로 잡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각 증권사별 균등 배정 물량을 예상 청약 계좌 수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4주에서 6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해우, SK증권은 2주에서 4주, 하나금융투자 1주에서 2주, 삼성증권은 최대 1주입니다. 썩 만족스럽지 않은 수치일 수 있지만 하나 좋은 소식은 중복 청약 방지 시스템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 모든 증권사에서 각각 청약을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6개의 계좌를 모두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이 모든 증권사를 통하여 공모 참여를 하였다면 최소 11주, 최대 21주의 배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 3, 4개 정도의 증권사를 통해서만 참여해도 최소 10주에서 15개 정도의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배정 주식의 경우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변경된 청약 제도로 인하여 예전보다 물량을 가져가기가 더욱 어려워졌는데 2020년 메이저 기업들의 청약 결과를 보면
청약 증거금과 경쟁률을 기준한 비례 배정 주식수는 빅히트의 경우 4,097만 원당 한 주, 카카오게임즈는 1,830만 원당 한 주, SK바이오팜은 791만 원당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권사별로 차이가 천차만별, 즉 굉장히 크긴 하나 어찌되었건 작년 대비하여 비례배정 주식의 물량이 50% 이상 감소하였기 때문에 한 주당 청약 증거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청약 전망을 가지고 근본 청약에 임해야 할까요? 다행히 정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먼저 상장 주관사 6개사 중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모든 증권사에서 균등 배정 물량 확보를 위한 공모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론적으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나 중복 청약 방지 시스템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는 모든 증권사에서 개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수량은 10주면 충분하나 혹시 걱정되시는 분들은 20주를 신청하시면 균등 배정 물량을 모두 문제없이 가져오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혹시나 공모금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정 물량이 많은 NH투자증권, 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 위주로 청약을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례 배정 물량을 참여하실 투자자분들은 배정 물량이 많은 3개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 중에 경쟁률과 증권사별 청약 한도를 확인하여 증권사를 결정하신 후에 해당 증권사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신청하시고 나머지 증권사들은 균등 배정 물량을 위한 10주를 신청하신 방향으로 청약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내가 여기 상위 4개 증권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비례배정 주식을 NH투자증권에 참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 대우, SK증권은 각각 10주씩만 신청해서 균등 배정 물량을 예를 들어서 3주씩 가져오시면은 이제 이 부분은 마무리가 되었고 NH투자증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예를 들어서 1억 원이 있다. 그러면은 1억 원을 납입하시고 비례배정 주식이 만약에 2,500만 원당 4주를 준다. 이럴 경우에 NH투자증권을 통해서 균등 배정 물량 예를 들어 5주와 비례 배정 물량 4주, 총 9주를 배정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의 금융 자산이 수십억이 있고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겠다 하시면 참여 가능한 모든 증권사에 청약 한도까지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는 적당한 매도 시점이 언제일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비교가 용이한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 내에 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과의 매출, 영업이익, PER, 시가총액 등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기준 매출 1조 1648억 원, 영업이익 2928억 원, PER 197.42배, 3월 5일 기준 시가총액 47조 5,726억 원을 달성하였고, 셀트리온은 매출 1조 8,738억 원, 영업이익 7,732억 원, PER 71.38배, 그리고 시가총액 40조 7,108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SK바이오팜은 2020년 매출 470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2,197억 원을 기록하였고 PER은 마이너스 99.55, 시가총액은 8조 5,753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 매출은 2,264억 원, 영업이익은 386억 원을 달성하였고 공모가를 기준한 시가총액은 4조 9,725억 원입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이 시가총액은 PER 기준 8, 9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물론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대참사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공모가가 썩 해자롭게 책정되지는 않았고 또 근래 기술주나 바이오주들보다는 실적주들 위주로 자본이 옮겨가고 있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최적의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도 시점을 보다 보수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간단히 기억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사의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공모주, 특히 이런 인지도 있는 공모주들은 상장 직후에 슈팅, 그리고 천천히 하락하여 어느 정도 안정된 주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의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에서 시초가를 형성하여 상한가로 이른바 따상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 다시 한번 상한가를 달성하였고, 세 번째 날에는 매도 물량이 풀리면서 장 초반에 잠깐 상승하였으나 종가는 두 번째 날보다 낮은 금액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천천히 주가가 하락하여 현재는 약 5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빅히트는 조금 더 극적입니다. 여기 역시 다소 억지스러운 퓨어그룹 산정을 통하여 공모가 부풀리기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곳인데 첫날 따상을 터치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종가는 고점 대비 40% 정도 하락한 25만 8천 원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거의 공모가에 가까운 수준인 14만 1천 원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반등을 하여 현재는 2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주가는 카카오 게임즈와 빅히트의 중간 정도 시나리오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다소 빡빡하게 책정된 건 분명하나 워낙 관심이 높은 바이오 분야이고 2021년에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으로 인한 실적 개선 호재도 있습니다. 첫날 따상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종가를 따상으로 마무리를 하느냐 아니면 빅히트와 마찬가지로 터치를 하고 다소 내려온 가격에서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 상장 이후에 주식 수익률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빅히트 같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장 첫날 장 시작부터 따상 금액에 매도를 걸어두고 그냥 빨리 털어버리시는 방향도 추천드리고 최대한 고점에 팔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1일차 따상이 풀리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해보시면서 따상이 풀린다 하면 기빈하게 매도를 하시고 종가가 따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하면 2일차까지 모니터링을 이어가는 방향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SK바이오사이언스사 공모주 청약 관련 정보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같은 날 청약 일정이 진행되는 바이오다인사 공모주 청약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